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입니다. 지은이는 크리스텔 푸티콜랭, 옮긴 사람은 이세진, 펴낸 곳은 부키 출판사입니다. 저자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프랑스의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에릭슨 최면 등 다양한 치료 요법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인 정신적 과잉 행동과 심리 조정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강연 및 집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끊이지 않는 의심, 의문, 매사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의식, 사소한 것 하나 가벼이 넘기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저자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아 고민인 사람들에게 즐겁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경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그들이 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공통적인 신경학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 과민증인데요. 오감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오감이 계속해서 깨어 있기 때문에 피곤하겠지요. 그리고 감각 과민증은 감수성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과민하고 다른 사람의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하면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딱 맞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남다른 감각과 감정, 두뇌를 타고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유별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성격이 까다롭고 쓸데없는 일로 끙끙 앓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머릿속이 늘 복잡해요.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요. 나만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아요. 내가 낄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소한 말들을 모아보니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졌다. 나아가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집어내고 다행히 이런저런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들은 처음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들의 마음이 숨 돌릴 틈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밤에도 그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심, 의문, 매사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의식, 사소한 것 하나 가벼이 넘기지 못하는 감각이 지긋지긋하다. 그들은 생각을 멈추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상처만 입힌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종종 이런 식이다.
난 외계인인가 봐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생각은 5만 가지 새로운 생각을 몰고 온다. 그들은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르다. 그렇다 보니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말을 더듬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한다.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잡하고 정묘한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확실성이 무엇보다 간절하다. 머릿속에서 의문이 끝없이 이어지는 탓에 그들의 신념 체계는 흘러내리는 모래만큼이나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유독 비판적인 사람으로 통한다. 내가 보기에는 자명한 일인데 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매사를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건가요? 풍부한 감수성, 감정, 현실 감각은 분명히 지능에 비례한다. 이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벼운 충돌에도 그들의 분노 혹은 좌절, 특히 고뇌는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절대적 이상주의와 예리한 통찰력 사이에서 번민하는 그들은 자폐증과 반항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홀한 몽상과 가슴 아픈 현실 사이에서 순진무구함과 절망 사이에서 좌절하기도 한다. 그들은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호의가 문제에서 비껴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도움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그들을 후벼 판다. 쓸데없는 의문을 품지 말라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소리나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세상의 불완전함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두려움에도 일리는 있다. 보통 사람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렇듯 왕성한 사고 활동을 이해하겠는가? 현재 통용되는 심리 분석의 잣대는 이 힘차고도 섬세한 사고를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학교에서부터 그들의 존재는 심심찮게 문제가 된다. 정신활동이 왕성하다 보니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고 그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딱지가 붙기도 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빠르게 해내는 능력에 있을 뿐인데 하나를 진득하게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등 뭐든 날림으로 한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떨어진다. 독서장애, 철자 습득장애, 계산 능력장애, 난필장애, 5만 가지 장애 딱지가 붙다 보니 그들은 자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믿어버리기 십상이다. 성년에 이르러서도 까딱하면 경계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양극성 기분장애라는 진단을 받는다. 지나치게 왕성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도움과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장애딱지만 붙이고 나온다. 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진단이 필요하다. 아무 문제도 없으며 그저 남들과 다를 뿐이라는 진단이. 게다가 왕성한 두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척박한 탓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지칭하는 용어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 혹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은 이미 함부로 남용되어 그 의미가 변질되었고 다분히 잘난 체 하는 어감을 띠게 되었다. 그런 것은 왕성한 두뇌 활동의 가치와 정반대된다.
이런 말에서 유도되는 남들보다 낫다는 측면을 정작 그들은 마땅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말이 차라리 낫다.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왕성한 지적 활동, 정신적 흥분을 그런대로 잘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딱히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지능이 독특하다는 점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운해형 인간이라는 표현도 좋아한다. 파트 1. 당신이 유난히 생각이 많은 이유.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 때문에. 이렇듯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의 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특징은 감각 과민증이다. 감각 과민증은 유난히 예민한 오감을 지닌 경우를 지칭하는 학술 용어다. 또한 각성과 경계 상태, 나아가 언제나 위험을 염두에 두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짧은 순간에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세한 것들까지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소음, 조명, 냄새로 인한 불편을 자주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까지 유별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지적하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차츰 깨닫는다. 자기가 실제로 사소한 부분까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라든가 한 소절만 듣고도 무슨 노래인지 얼른 기억해낸다든가 한 입만 먹고도 요리의 재료를 금세 알아맞힌다든가 이들은 하루에 12번씩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남들은 자신 같지 않다는 생각을 못한다. 게다가 자신의 감각 과민을 이미 알아차린 사람은 이러한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과도한 감각 자극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마다 자기 탓을 하기 일쑤다. 어떤 가게는 고막이 찢어져라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런 가게에선 쫓기듯 뛰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에 네온 형광등이 달려있는데 눈이 아파 죽겠습니다. 하지만 조명에 불만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죠. 저만 별것 아닌 일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외의 신체 감각들에 있어서도 과민성은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알고 보면 특별한 능력, 감각 과민. 감각 과민증은 어느 선까지는 대단한 행운이다. 일단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각 과민증은 각성 상태를 이끌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활성화한다. 다각도로 예민한 감각은 아주 특별한 감각적 향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각기관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각이 증폭되어 있다면 감각 과민증은 여러모로 약점이 된다. 눈부신 조명을 견딜 수 없다든가 알록달록한 장식들에 눈이 쉬 피로해진다든가 너무 큰 소리, 떠들썩한 북새통도 참기 어렵다. 너무 덥든가 너무 습하든가 너무 건조해서 정전기가 일어날 것 같다든가 셔츠 목 부분에 붙어있는 상표 때문에 목덜미가 가려워 수시로 벅벅 긁는다든가 향수를 잔뜩 뿌린 사람이나 잘 씻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구역질이 난다. 게다가 자신이 지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자신의 감각 체계와의 접속을 끊어버릴 수도 없다. 물론 그 원인 또한 신경학적인 것이다. 잠재적 억제 장애라고나 할까. 대다수의 사람은 사용 가능한 감각 정보의 취사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이렇게 뇌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덕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는 이 과정이 자동화되지 못하고 일종의 수작업처럼 이루어진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뒷전으로 밀어낼 것인지 하나하나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수작업 등급 판별은 쉽지 않다. 이들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선택하기를 어려워한다. 그 점은 감각들의 선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말로 힘든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극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들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허구한 날 밤낮도 없이 감각 정보의 홍수에 파묻힌 채 피곤해한다. 이들이 차라리 생각을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앞에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이렇게 말할 뿐이다. 어휴, 신경 좀 쓰지 마. 자기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걸로 괜찮으니까 자신에게 자명한 것이 남들에게도 자명한 줄 안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는 동안에도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동차 소음, 줄지어 지나가는 행인, 쇼윈도의 상품에 신경이 분산된다. 이렇게 주의가 천갈래 만갈래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넬리는 저녁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흐르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식당 내 떠들썩한 소음, 옆자리 손님들의 대화도 들렸고 종업원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음식 냄새,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의 움직임, 강렬한 조명을 지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에 집중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 이러고도 모임을 즐겁게 마칠 수 있다면 그게 더 대단하다고 하겠다. 오감은 우리가 삶을 접하는 통로다. 감각이 과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넘치게 살아간다는 얘기다. 아름다운 이미지, 감미로운 소리, 황홀한 쾌감, 좋은 향과 맛과 같은 기분 좋은 정보들로 감각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언제라도 생을 만끽할 준비, 지저귀는 새소리와 석양에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그들의 차이는 더 이로운 것이 된다. 지나치게 풍부한 감수성. 감각 과민증은 세계에 대한 지각의 폭을 크게 확장하고 감수성을 고양한다. 그런 까닭에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감수성도 민감하게 발달해 있다. 이들은 빛, 소리, 온도, 특히 센 자극에 민감하다. 그래서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이따금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을 왜 켜놓는 거야? 당장 끄지 못해? 라든가 저 창문 좀 닫을 수 없어요? 라며 예리한 감각 덕분에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모든 상황에서 보통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대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다. 마음 아픈 일에 금세 눈물을 글썽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움츠러들며 불의를 보면 발끈한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말투,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표정, 몸짓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 민감한 감수성 때문에 그들은 뭐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비슷한 단어란 없다. 저마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확한 것이나 투정에 대해 따지고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상대의 비난과 힐책, 조롱이나 꿍꿍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자신은 많은 정보들을 감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부정을 당한다면 어찌 낙심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자신의 느낌을 공유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말, 동시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이런 것이다. 그렇지 않아. 또 망상을 하고 있구나. 이들의 관심 수준, 주의력, 자신이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능력은 확실히 감각 과민성에 비례한다. 유명 작가 아멜리 노통부는 인터뷰에서 세상에 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반응하자 노통부는 강조하듯 말했다. 지진, 전쟁 또는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뭔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모든 정보에 마음 깊이 감흥한다. 자신이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멜리 노통부처럼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사고는 우뇌가 지배한다. 그런데 우뇌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정서에 좌우된다. 정보가 뇌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을 먼저 통과하는 셈이다. 이러한 형편이니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폭풍에 휘말리듯 감정에 압도되곤 한다. 기분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불안, 분노 발작, 우울감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탄다. 무언가에 열광할 수도 있고 더 없는 행복으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맛볼 수도 있고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온전하게 누릴 수도 있다. 지나친 감수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왜 자기만 그러지 못하는지 자신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불편하다. 우리 사회에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의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연약한 사람, 나아가 맹하고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발빠르게 경계성이라는 딱지를 이들에게 붙였다. 여러분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에 속한다면 아주 잘 알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허구한 날 여러분을 무슨 악이 대하듯 잔소리하고 꾸지람을 하지 않는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 바보처럼 눈물을 보이거나 울컥하지 마라. 세상 일을 다 마음에 두지 마라.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요컨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잔소리, 비난, 조언을 따르자면 어떤 상황에서든 냉정하고 완고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될까?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합리적인 정신, 논리,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결정만이 중요했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결론을 어지럽히는 적에 불과했다.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 사정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사고 과정과 의사 결정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러한 감정적인 지능을 가리키는 EQ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EQ는 충동 조절 능력, 개인적인 의욕 고치 능력, 공감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으로 평가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감정적 잠재력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날개를 달기는커녕 걸림돌에 넘어지고 만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남에게 비판과 평가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낀 탓에 대개 자기 이미지에 불만이 많다. 그렇지만 넘치는 감성이 부재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그런 세상에는 창의성도 공감도 유머도 없을 것이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는 하겠지만 사람다운 온정이 없을 것이며 한시도 자기 통제를 늦추지 못할 것이다. 인류가 분노하고 한가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미친 짓 같지만 널리 호응을 얻고 쉽게 전파되는 열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예민한 감수성은 참다운 저항 세력이기도 하다. 멋진 뇌를 가동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가벼운 과로는 오히려 좋다. 먼저 뇌의 리듬에 대해 얘기해보자. 여러분의 뇌는 다소 바쁘다 싶을 정도로 줄기차게 돌아가는 편이 이롭다. 여러분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낀다.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느리기는 엄청 느리면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물론 여러분은 종종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한다는 둥, 적정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둥 비난을 듣는다. 그러한 비난에 더는 민감하게 굴지 마라. 여러분은 지나치게 역동적이라는 뜻에서 일종의 과잉 행동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리듬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 남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물론 남들에게 여러분의 리듬을 따라오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이따금 번아웃 상태에 빠지곤 한다. 이 가벼운 과로는 말이 쉽지 적정선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복잡한 회로는 몇 군데만 비틀어도 과열로 이어진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낙타와 비슷하다. 100kg쯤 짐을 실어야 힘차게 걸음을 옮기며 최상의 효율성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그 짐에 1g 정도만 더 보태도 낙타는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 그 1kg을 조심해야 한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둬라.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잠시 긴장을 풀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잠깐 숨을 돌리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다.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려면 일상을 다소 숨가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일을 구상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산만하게 사느냐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래야 삶의 균형이 잡힌다. 두뇌가 원하는 5가지. 이제 여러분의 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보자. 뇌의 욕구는 엉뚱한 짓거리, 변덕, 작은 사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다.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뇌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다. 내가 이러한 욕구를 열거하면 정신활동이 남다른 사람들은 금세 인정을 한다.
그들은 그러한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괴로워했으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습. 당신의 뇌는 배움을 좋아한다. 배움이 없으면 뇌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우울해한다. 당신의 뇌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습으로 적당한 영향을 얻지 못하면 하잘것없는 거라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라.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가? 학교 다닐 때 살짝 접해보기만 하고 깊이 배우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야가 있는가? 학교라는 틀 안에서는 흥미롭게 제시되지 못했거나 선생님이 비호감이라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배워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걸 같은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든 배울 수 있다. 단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쉬운 일을 괜히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배움은 끈기를 필요로 한다. 다소 복잡하거나 지루한 단계일지라도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만 배울 수 있다. 무엇인가에 확 꽂혀보라. 그리고 즐겨라. 운동. 운동은 남달리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두뇌 활동이 남다르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불현듯 자신이 운동을 얼마나 신나게 했었는지, 몸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깨닫곤 한다. 게다가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행복한 기분을 낳는 도파민 분비도 촉진한다. 운동과 이완요법만큼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에 좋은 것도 없다. 일과 중에 어떻게든 틈을 내어 자신을 풀어넣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창의성. 과잉 활동을 하는 뇌는 창조를 위해 태어났다.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지적인 창작, 예술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아주 잘 상상하고 고안하고 구상하고 생산하고 제작한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뇌는 흥분되는 일에 동원되지 못하면 천갈래 만갈래 생각으로 방황하고 따분해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결국은 일상에서 현실 감각을 잃고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알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창의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두뇌 활동이 비상한 사람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아무런 자율성 없이 판에 박힌 대로 해야 한다면 그보다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